앞으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뒤가 다 적었어요. 저도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과 도형의 기본적인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일단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x, y라는 녀석이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 플러스 a, y 이렇게 하겠고요.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간다는 건 어떻게 되죠? x, y 플러스 b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에서는? 점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를 도형에서는 어떻게 가기로 했죠? 도형에서는 f에 x, y가 있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x축으로 갈 때는 x 마이너스 a, y는 0. 그 다음에 y축으로 갈 때는 x, 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좌표는 더하고 도형은 이렇게 할까요? 등식이 있어. 오, 일단 대입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한 점이 x, y라고 치면 이 아이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만약에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새로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x 프라임, y 프라임 표현을 하겠죠.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옮겼어. 한마디로 x에다가 a를 더한 값이 뭐가 된 거예요? x 프라임이 됐고, 그렇죠. y에다가 b를 더한 값이 뭐가 됐죠? y 프라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요 식에다가 뭐 하죠?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로, 이 녀석은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로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결과적으로 y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원래는 이거겠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뭐 우리가 굳이 프라임을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에서는 단순하게 더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더한 게 맞아요. 그렇죠. 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취의 방정식 버전이 된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항을 시켜서 이 아이를 대입하다 보니까 x, y라는 게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서 얘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 대칭이나 이런 것들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점에서 그다음에 도형에서 원점이 있을 거고요. x축 할까요? x축, y축, 원점, y는 x. 그렇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가 점이 x, y였고 이 녀석이 f의 x, y는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뭐? x, y, 그렇죠? 마x, y, 그렇죠? 마x, y, 그렇죠? y, x, 그렇죠? y, max. 근데 이때 주의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점에서는 x하고 y라는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상수. 그냥 그렇지. 이 앞자리가 x고 이 뒷자리가 무조건 y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x랑 y랑 어디에 쓰였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도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그냥 x의 자리에 마이너스 y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문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앞이 x고 뒤가 y다. 왜? 좌표니까. 하지만 도형 파트에서는 이 아이가 f에 어떻게 되죠? x, y. y. 근데 이때 마 y라는 건 뭐에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대입을 했을까? 자취.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얘랑 자취의 원리죠. 애초에 도형이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는 예를 들어서 y는 뭐 fx 그냥 이렇게 칠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에 있었던 녀석에서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내려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여기에 있었던 녀석의 좌표가 x, y였다면 얘는 x는 그대로 있고 y만 뭘로? y''으로 바뀌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y''은 여기다가 뭘 한 거랑 똑같아요? y''은 마이너스 y를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대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y는 마이너스 y''이라고 놓고 대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형 파트는 전부 다 원리가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x와 x', y와 y'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들을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대입하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너무 딱 당연하게 박혀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언급하냐면 이제 뒤에 해야 될 내용을 하기 위한 약간 밑밥 깔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냥 대입하세요라고 했던 거는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 따라오는 점에 대한 대칭과 직선에 대한 대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먼저 밑밥을 살짝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뭘로? 대입의 관점으로 가는 이유는 이 아이들은 실제로는 다 x', y''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마이너스 x, y는 0. 이 아이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 아이는 y 그리고 x는 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고 상당히 많이 틀리셨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간단하게 딱 내실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자, 첫 번째는 요건 이제 기본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세팅이니까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점대칭. 여기서 말하는 저 점은 원점이 아닌 임의의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옮겨지겠죠? 네. 자, 이 아이는 뭔지 모르니까 x', y''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의 뭐가? 중점이 얘다. 이것만 아시면 되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x 프라임 나누기 2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y 프라임 나누기 2가 b가 됐어요. 물론 이게 만약에 좌표로 뭐 마이너스 3 그리고 4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이 뭐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4 커졌네, 4 커져라, 5. 6 작아졌네, 6 작아져라, 막 8.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좌표로 주어지지 않고 뭘로? 문자로 주어지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2를 곱했고 x를 이항시켰으니까 2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곱하고 이항시켰으니까 2b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걸 도형의 좌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이 x 프라임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고 얘를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a에다가 2를 곱하고 a에다가 2를 곱하고 이 녀석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 그래서 5 나온 거고요. 얘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4에다가 얘를 뺐어. 그러니까 마팔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굳이 저렇게 해야 돼요? 점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점에서는 그냥 중점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짓을 왜 하냐? 도형 때문에. 자, 점인데 똑같이 여기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답니다.
얘를 y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 녀석을 얼마 정도 해보면 될까요? 뭐 1, 마이너스 2 정도? 요 정도 했다고 한번 칩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점 하나 한 다음에 찍 이동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 직선과 반드시 어떤 사이 평행이라는 것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이무의 한 점을 체크해서 옮겨서 평행이 되도록 그냥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일단 보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한 점이 있다고 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평행인 직선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우리의 이 풀이 과정에서는 x절편이나 y절편 한 점 체크할 거고, 그렇죠? 그 아이를 옮겨서 정점으로 놓고 기울기가 같은 직선 만들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얘가 x, y라는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라고 치고 당연히 옮겨진 녀석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직선 위에 한 점이라고 보면 이 두 점 사이에서는 얘랑 똑같은 원리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이 A 마 X 마 x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a, b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일반 이렇게 했지만 a, b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x 프라임을 뭐라고? 2A 마 2a 마 x라고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y 프라임도 뭐 2B 마 마 y 뭐 이런 값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 보여. 왜냐면 지금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놈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넘어온 건 똑같잖아요. 넘어온 건 똑같으니까 애초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자. x는 2a 마이너스 x 프라임, y는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이라고 놓으면, 그렇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 식에다가 이 아이를 대입하시면 되죠. 점 찾고 이동시켜서 평행 찾는 거, 그것보다는 얘를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는 뭐 들어가면 되죠? x에다가는 2 마이너스 2 마 x 프라임, 그렇죠? 네. 여기다가는 그래서 y에다가는 또 뭐 들어가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거의 2배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프라임, 그리고 뒤에다가는 2에다가 얼마? 2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식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직선 그냥 저 원래 하던 대로 할래요. 상관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2차 함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꼭지점을 언급하지 않을 때 보통은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원으로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포고만 꼭지점을 사용하지 않고 내요. 그럼 뭐냐면 2차 함수를 가지고 1로 옮겨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의 식이 애초에 y는 뭐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이었다고 치자. 이 녀석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 대칭 이동시킨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y에다가는 뭘 대입하고 마 4, 마 y를 대입하시고, 물론 이 표준을 만들어서 대입하셔도 돼요. 이 상태로 대입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3에다가 2-x 마이너스 7 하면 연산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점은 그냥 중점 쓰면 편하거든요. 오히려 이거 쓰는 게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형에서 특히 말도 안 되게 갑자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아닌, 왜냐면 우리가 원점도 점이고 2차 함수의 꼭지점도 점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이 원래 가장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네. 직선이 가장 까다로운데 직선조차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냥 x에다가 그냥 요 점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점대칭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뭐 나왔죠? 선대칭 나왔죠? 네. 선대칭.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선대칭 문제를 내면 다 죽어요? 다 죽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확 거르겠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의도적으로 다 걸러버리겠다. 근데 풍문은 서술형 안 내다 보니까 부럽다. 변별력이 조금 아쉬운 게 그쵸? 이게 좀 안 좋아. 이번에 찍어서 100점이 3명 나왔다며.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왜? 좀 그렇잖아. 실력도 100점 나와. 좀 심한데. 어떤 아이는 뒤에 3문제를 찍어서 다 맞췄다는데. 와. 그건 좀 억울하잖아. 부모님 억울하겠다. 부모님의 마음 추스리고 있는데. 신라 뭐 하는 거야? 너무하네. 지금 너 지금 1등급 나왔다고. 일등급 애를 그럼 일등급. 어떻게 해? 부모님 마음 찢어지잖아. 1등급이야? 알겠다 벌써. 100점 받았어 이번에. 아니. 93. 이제 컷에 걸렸어. 준우가 꿀 아쉽 나와. 아쉬워한다. 나도 1점만 높았으면. 그니까 그거. 진짜 컷에 딱 걸리잖아. 진짜 기분이 하늘과 땅이다. 제 친구 0.3점 때문에 국어 안 있던데. 얘 16점. 16점.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까 나왔어요. 아무리 너가 싸움을 잘해도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너 안 했어? 내가 했는데. 아깝네 진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대칭을 해볼게요. 점대칭은 어떻게 다 해결이 돼요. 그쵸? 점대칭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놈의 선대칭이야. 자, 선대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자, 점은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뭐 2x 플러스 뭐 4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죠. 근데 점이 있어요. 이쪽에 점이 하나가 있답니다. 이 녀석의 점의 좌표 뭘로 해볼래요? 그냥 아무거나. 0,0. 안 되나? 아니 되죠. 그러면 0,0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지? 저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0,0이 있다고 치고 괜찮아요. 자, 네. 그러면 우리 이거 하려면 두 개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뭐? 수직하고 중점? 뭐더라? 평행은 아니겠죠. 중점. 수직하고 중점. 수직인데 평행해버리면 어떡해? 둘이 완전 수직인데 평행을 수평이라고 하진 않죠? 저 수직이랑 수직하고 수직하고 평행이니까 수평. 있어 보이네. 예, 뭐 있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잖아요. 수직과 평행은. 원에서 되려나?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역설이 통상. 자, 그러면 우리가 선대칭에서 이 선의 기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수직과 중점. 뭐? 중점. 그럼 수직이 되는 거 아니야? 수직과 중점. 이 두 개를 쓴다라는 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리고 중점을 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두 가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A, 비슷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해갖고 여기를 수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고 그래서 이 둘의 뭐가 중점이 여기 위에 한 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중점의 좌표는 요점의 X. 좌표는 뭐가 되죠? 2분의 x 프라임, x 프라임, 2분의 콤마 y 프라임. 2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얘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y 프라임은 2 곱했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4 요 정도 되겠다. 자, 하나 더 남았어요. 뭐?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그렇죠? 요거 x 프라임 분의 요거 야 원점 잘 썼다.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뭘 하죠? 연립 방정식을 해서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대칭은 웬만하면 점, 원 이차함수. 여기서 끝내요. 근데 이차함수는 잘 안 나와요. 왜요? 이차함수가 이걸 내버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어떤 모양이 될까? 약간 이런 모양이 되죠. 약간 그쵸? 그쵸? 그리긴 좀 애매하네. 그쵸? 고등학교 영역이 아니야. 대학교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를 가서 너희가 수학과를 가야 배우는 약간 이런 영역이 수학 교육과는 배워요. 수학 교육과 배우겠죠. 좀 아쉽다. 근데 수학 교육과는 수학과보다는 레벨이 낮아요.
아 왜냐면 수학과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연구하는 게 목적이고 네. 수학 교육과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수학 교육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걸 배운다. 근데 수학과는 말 그대로 노벨상 받는 수학자들 있잖아요. 그건 다 수학과. 그냥 쌤은 수학과예요 수학교육과예요? 나? 네. 아닌데? 컴퓨터 나 한국인데? 오 대박. 행복해도 쌤이 될 수 있어요? 학원쌤은 되잖아. 아 학원쌤은 상관없죠. 아 진짜요? 학원쌤은 학원쌤도. 상관없어요. 학원쌤은 그냥 수학 잘하면 돼.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는 애들보다 컴공이 수학 잘해요. 오 당연한 거잖아요. 콩공가요? 수학 겁나 잘하는 애들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냥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IT 쪽 아니면 의대 뭐 이런 데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 대학에 다닐 때 수학 통계학과 애들이 막 수학 잘한다고 깝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과 애들이 저 수학도 얼마 잘해서도 못하는 애들이 막 저러고 다닌다. 그럼 쌤은 후회 안 해요? 뭐 이거 막 반도체 쪽으로 안 가지 않고 아니 회사 생활 했지. 네. 했지. 하다가 하다가 때려쳤잖아요. 저는 얘기했을 텐데. 자, 저는 얘기했잖아. 아 진짜요? 저는 잘 너희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건 얘기 안 해주셨었어. 그래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 까비. 시간 때릴 수 있었는데. 삼성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삼성이요? 삼성이요? 삼성 SDS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그 듣고 싶 너무 듣고 싶은데. 싫어. 안 해요. 와, 너무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하자. 심심하다. 지금. 심심해요. 야, 오늘 수업 딱 2시간 하는데 이럴 때 원이 심심해? 야, 좀 심심할 때 하자. 알겠습니다. 시원할 때.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연산을 하겠지. 네. 연산을 해서 뭐 할 거야? 연산들에서 X 뭐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값을 구하면 끝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 직선일 때요? 도형이면 S 프라임 Y. 그러니까 점으로 가지 않고 이걸 말 그대로 도형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특이점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자, 도형을 직선이에요. 뭐 얘를 y는 ax 똑같이 한번 구해보자. 2x 플러스 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요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정도로 해볼까요? y는 X x X 끝 X. 플러스 1. 1. 그래서 양식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그러면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도 시켜보자. 이 아이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옮겨지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옮겨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점을 하나를 x, y라고 네. 여기서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점을 뭐라고 놓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는 건 뭐 똑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써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자. x랑 x 프라임 나누기 2의 값이 뭐가 되고 이 점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점을 뭐라고 할까? 뭔지 모르겠지. A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헷갈리겠다. 그러면 얘를 1, 2. 요거를 A, B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x 프라임 플러스 a를 2로 나눈 값이 x. 왜냐면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삼자는 거죠. 네. 대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y 프라임 플러스 b 나누기 2가 y. 요 정도로 하면 이 아이를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겠죠. 네. 그래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b는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a 플러스 1 이런 식이 나와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랑으로 수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b의 값이 얼마다? Y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해요? 연산을 하겠죠? 네. 연산을 한 다음에 뭐 하죠? a하고 b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a하고 b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x, y를 여기로 쓸 게 나았어요. 잠깐 살짝 수정할게요. 이게 편하겠다. 이해하니까 x, y 얘를 a, b
여기를 XY라고 부르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가 A, B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한번 풀어봅시다. 이 곱해서 y 프라임 플러스 y는 x 프라임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 그 다음 밑에 거는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x 프라임 마이너스 x 이거 바뀌네요. 마이너스 x 프라임 플러스 x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빼요. 둘을 어떻게? 빼밀래요. 빼버려요? 네. 더해요, 빼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더할까요? 자, 더해볼게요. 더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얘네들은 2y 프라임 얘네들 사라지면서 여기가 2x 플러스 2가 나와요. 저는 이 아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y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가능하죠? 그렇죠? x니까 이 날려버리고 얘 이항시켰어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둘을 이번엔 빼볼게요. 자, 이 둘을 한번 빼버리면 요거 사라지겠고 여기 2y 그리고 뺐으니까 2x 프라임 플러스 2. 뺐으니까 얼마 남죠?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 아이도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얼마?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거 뭐 할까요? y는 x. 여기다 대입하겠죠? 이 아이를 요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열심히 땡겨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왜 x, y니까? 자, 저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식 써볼까요? y는 저기다가 x 프라임 플러스 1 그리고 2에다가 y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아이를 정리해볼까요? x 플러스 1 그리고 2y 플러스 2라는 식이 되면서 y라는 값은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근데 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y는 x 대칭한 것처럼 그냥 y에다가 x 얘는 돼요. 그럼 x의 개수가 1이었어. 그렇죠. 자, 그렇죠. 일단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게 서술형이면 이게 정상풀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대칭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도형의 대칭에서 물론 이제 그 최단거리 이거 가지고 아니면은 원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막 원과 원이 접하고 이런 걸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유형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어도 어차피 똑같이 먹히는데 자, 방식은 이거였어요. 두 점 중점과 수직 이용해서 둘을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자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볼 게 김포고조차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x의 개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만 냅니다. 착하다. 반드시. 자, 이게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방법은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그런데 자, 만약에 기울기가 지금 이것처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가 진행이 되냐면 밑에 잠깐 써줄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딱 만났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x, y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고요. x에다가 y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거요. 자, y는 뭐라고 써있어요? x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냥 y에다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예요. 자,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y 마이너스. 그렇죠.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에다가 y-1을 대입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저 식에다가.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 식에다가 y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얘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상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정리해보면 얼마 나오죠? x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얘를 만나서 플러스 2가 넘어갔으니까 x 마이너스 1은 2y 이렇게 남아있죠. 자, y는 뭐가 됐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쵸? 그래서 뭐가 x의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먹혀요. 근데 다를 때는 다를 때는 이걸 풀어야 돼요. 왜요? 안 먹혀요. 왜요? Y는 X가 y는 x 저 대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약간 야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풀이를 거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라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갖게 돼버린 상황. 언제만?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만. 근데 왜냐면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2라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생각해보자. 얘네 둘이 기울기가 무조건 역수가 떠요. 그렇죠. 2하고 요거 뭐였죠? 2분의 1.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무조건 역수가 떠요. 물론 마이너스 x였으면 마이너스 역수가 뜨겠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이게 아니면 역수가 뜰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먹혀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쪽에 뭐 3x라는 녀석이 있었어. 근데 얘가 2x인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 그럼 설마 이게 3분의 1x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역수였기 때문에 얘에서만 통용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수에서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1일 때만 이게 역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김포구조차도 단 한 번도 1이 아닌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대체로 이 유형을 낼 때는 가급적이면 1로 냅니다. 다른 학교들조차도. 왜냐면 애초에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근데 1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 뒤에 상수항 뭐든 관심 없습니다. 그냥 x 플러스 상수항, y 마이너스 상수항 그냥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또 여기서 정신없이 x에다 x 플러스 1 대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y에다가 x 플러스 1, x에다 y 마이너스 1이야. 왜? 얘는 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점대칭에서는 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그냥 중점 쓰시면 되는데 도형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이나 2차 함수의 꼭지점 이런 경우면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도형 자체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버려요. 특히 2차 함수처럼. 그런 경우에서는 혹은 직선 이런 경우에서는 이걸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대칭점이 되는 이 점에 대해서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를 각각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고 선대칭일 때는 이 아이가 점이고 혹은 원의 중심 혹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인 경우에서는 그냥 뭐 써라? 수직과 중점 써라. 그런데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이런 경우 혹은 직선에 대해서 도형 아예 식 자체를 구하는 경우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직과 중점을 써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 이 대칭축이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1인 경우에 한해서는 대입이 먹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이잖아요. 사운데 뭐 풍문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사운데 서술형이 나왔는데 만약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입을 써버리잖아요. 아마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라서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순수하게. 왜냐면 서술형인데 막 6.7점짜리인데 풀이가 딱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좀 꼴보기 싫긴 하겠다. 그쵸? 태균이 저런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부분 점수 딱 먹여놨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쫙 써버리면 이게 없어. 문제를 그 답은 그렇게 안 맞았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신발통 공식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은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은 알고 계시고 왜냐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데 풍무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1로 나오잖아.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이 아닌 경우는 안 먹힌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일이 아닌 경우에 진짜 이게 먹힐 때도 있긴 해. 근데 이거는 아기가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숫자의 조합이 정말 환상궁합으로 딱 떨어지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숫자의 공합이 황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1일 때는 먹히는데 1이 아닌 경우에는 F분절 풀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몇 개 외울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맞아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최단거리. 아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다. 싹싹싹싹. 아 대칭. 유노? 대칭이고 최단거리. 그 따라가 짝짝짝 아니야. 자 봅시다 최단거리. 무조건 나와요. 안돼. 100% 나옵니다.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낸다는 건 약간 그쵸. 메인 PC를 안 먹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서 자 단순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점이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답니다. 얘가 거쳐서 여기까지 가고 싶대요. 얘들의 최단거리 구하래 뭐 하시죠? 내려요. 내려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선 그리시면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수준은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거 하고도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구하시면 돼요. 물론 뭘로 하셔도 돼요? 닮음으로 가셔도 돼요. 네. 자기가 닮음을 잘한다 그럼 닮음 가시고요. 선생님 저 닮음 싫은데요?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무슨 x. 자 그렇다면 이거 너무 기본형이고 자 몇 가지 모양을 봅시다. 점이 이렇게 있어. 얘가 거쳐서 이렇게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로 왼쪽으로 그렇지. 두 번 거치면 두 번 대칭 이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두를 쫙 연결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하면 돼. 이 직선의 x절편 y절편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림이 요 녀석이거든요. 막 PQ 그 거꾸로 해갖고 막 QP 막 이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있는데 왔다 갔다 트리 모양. 점이 거쳐서 된. 아, 된. 오는 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둘이 이렇게 걸려야죠. 그치. 얘를 두 번 써먹어요. 내려요. 1인 2역을 해야 돼. Y는 X로 팍.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샥 해서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얘네들이 같을 거고 여기 기준으로 얘네들이 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된다 정도 보시고요. 이거의 자매품으로 그냥 그 왔다 갔다 아니에요? 점 두 개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로 만날 거야. 자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건가? 그래서 점에서 왔다가 저 트리 모양 저거. 이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이거 반쪽에. 이렇게 해갖고 두 개씩 이렇게.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갔다가 얘를 다시 당겨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이 최단거리 구할 때는 갔다 오는 거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갔다 온다 안 된다. 그러면 두 개를 쪼개자. 그렇지 가운데를 쪼개버려요. 쪼개서 이 아이의 대칭과 이 아이의 대칭을 가지고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또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의외로 힘들어하시는 게 그 강가. 그 희한하게 여기서 틀리더라. 신기하게도 여기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는데 그쵸? 얘가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어요? 다리를 슉이요. 자 이거 이렇게 가요? 강을 이렇게 없애요. 근데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강을 가요? 없애요. 강을 없애요. 그렇죠. 강을 없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샥 그렇죠. 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강이 없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겠죠. 강의 길이만큼 네. 어딘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녀석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최단거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도형 문제들 보면은 그냥 수영하고. 여기 막 통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풀죠? 넓이 구해요? 이런 거 넓이라든지 둘레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압착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런 빼버리죠.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강 문제가 나오면 강의 길이만큼 줄여버려요. 그렇죠? 줄여서 이 녀석을
딱 왜 소리가 되지? 딸내미님께서 바꿔놓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만큼? 당의 길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구하시고. 근데 이게 말장난을 살짝 하거든요.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이 길을 답을 쓰는데 답이 있어 또. 야, 그죠? 얘는 딱 뭐만 구한 거야? 요거랑 요거만 구한 거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다리 길이 추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리를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러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야 그럼 시원해 차갈 때 어떻게 가? 차갈 때 이거.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해봐. 다리의 길이가 길어지면 건설하는 아 그렇네. 거기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다리의 건설 비용은 최소로 하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세요. 그러면 뭔 소리야 이게? 건설 비용이 최소로 하면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다리가 이거랑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건설 비용이 다를 거 아니야. 재료 싼 걸로 하면 돼. 어? 재료 싼 걸로. 제실공사 순살. 성수대교라고 들어봤니? 아. 안 들어봤지? 왜? 성수대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무너진 일인데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중간 부분 우리나라의 똑같은 거 한강에 성수대교라고 있거든요. 다리가 무너졌어. 부실공사 그것 때문에. 여기가 가고 있는데 다리가 무너졌어. 어머나. 아그 꼭꼭모에서 봤어요. 시원해 너랑 나랑 같이. 어머나 재수없다 이러고 말 거야? 야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졌어. 삼성 백화점이 무너졌어. 어머나 재료를 안 좋은 거 썼나 보네 이럴 거야? 그렇네. 그치. 야. 근데 거기 그 너희 아파트가 푸르지오 아파트가 철근을 한 50% 뺐다고 생각해봐. 아, 제 아파트 아니지 그죠? 상살인데? 너 푸르지오 아니지? 그치. 건달 내가 안 좀 찾아봐. 보시나? 되잖아. 그렇죠. 무너져 버리면 어떡할 거야? 안 돼. 뭐. 철근 지금 장난치면 어. 저쪽에 검신에 철근 갖고 장난치는 아파트가 있잖아. 현재시네. 아 검단 어디요? 검단에. 아 그래서 그거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주차장? 제 주차장 주차장 거기가 무너진 거야.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그럼 차는 다 지어놓고 이제 실내 그 기물들이랑 그러니까 아파트 골격 구조는 다 만들어진 거야.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페인트 칠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이제 그런 것만 남은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유리창만 달고 그때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거야. 건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은 멀쩡한데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입구 쪽에 있는 이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 지하 주차장 들어가잖아. 여기가 무너져. 근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다 망정이지.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사람 인명 피해 없었어요. 인명 다행이다. 한참 건설한. 그래갖고 그거 막 물어준 애 많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순살이었대요. 막 몇 개 뺐대요. 순살.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감시가 좀 덜한 틈을 타서. 자, 어쨌든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 풀 때는 기본적인 형태 아시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혼자를 두 개로 분리하는 건 되지만 이거 왔다 갔다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도로나 강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덤으로 도형 문제 잠깐 볼게요. 뭐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10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30이라고 한대요. 자, 얘가 뱅그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전개도 펼쳐야 돼요. 전개도 펼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중심각의 크기를 아셔야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 얼마야? 잠깐만요. 이게 저쪽에 한 학교에서 이걸 냈거든 시험으로. 전이야. 애들이 중심각의 크기를 못 구해가지고 잠깐만. 1등급에 반절이 틀렸어. 그 2분의 1 RL 쓰면 되지 않나요? 아니 뭐든.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잘 보내셨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이거 풀어봐 지금. 풀어봐 다. 자, 요거 최단거리 구하세요.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잘못 보내. 풀어보세요. 근데 저게 어떻게 돌아와요? 이거는요? 근데 지금 240도. 코사인 60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맞죠,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맞죠? 네 네. 이거 맞죠? 그다음 저 구했어요. 이거 아닐까요? 저 구했어요. 저 발렸어요. 맞아요. 자, 일단 얘들아 기억해라. 5선분의
반지름이 360도분의 중심각이에요. 세타. 와우. 자, 5선분의 반지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360도분의 몇? 120. 그래서 120도예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기 겁니다. 자, 공부해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30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0도 당연히 쪼개야지. 그렇죠. 그럼 60도죠. 예. 여기 30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5가 될 거고. 저 그림 여기는 얼마? 전체는 30 루트 3이 45. 만들어지는 게 맞죠? 저렇게 일직선이죠. 어. 봐봐, 너희처럼 좀 한다는 애들이 지금 그죠? 이 상황이잖아. 시험에서 이걸 처음에 딱 당하면 진짜 당황하지 않을까? 그쵸? 맞잖아. 기억 안 나는 건 그치. 순간 당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제발 기억해라. 자, 이거의 자매품이 이런 거 있어요. 뿔대인가? 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하는데 못볼 땐좀 그런데. 근데 개혁했다 근데. 여기는 이번엔 40하고 10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40이랑 얘가 돌아서 90도. 돌아와요? 딱 여기까지 그래 저거 하는데 저거 저거. 여기가 중점. 자, 그러면 중심각은 얼마예요? 60도. 아 90도. 90도.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90도겠죠? 네. 90도. 90도라고 왜 줬을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점까지 갔죠? 그럼 여기 중점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러면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20이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네. 그렇죠? 1대1 때 피타? 보니까 20루트 오네. 피타? 그래서 20루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건 잘하는데 원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뿔에서 나오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근데 저는 저 빨간 선이 좀 어려워요. 저도요. 빨간 선 그리는 거. 왜 여기로 가는 걸까요? 이게 왜 여기로 가는가? 그러면 집에서 아니면 만들어봐요. 그 다이소 같은 데 하면 꽃가루를 팔아요. 이거 펼쳐봐서 펼쳐봐. 우리 다이소에서 산 걸. 아니 직접 눈으로 보면 명확해져.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진짜 아니 처음밖에 안 해. 꼬매보자. 아니, 처음 투자해서 명확해지면 좋잖아. 야 버스 아니 한 진짜 이게 보는 게 가장 명확하죠. 사고 이거 세측에 기록해달라고 해도 돼요? 이걸 왜? 최근에 아버지가 생신이어서 코카콜 샀죠. 자자자자. 그러면 원뿔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러면 각뿔도 있을 거 아니야. 각뿔. 안 된다. 각뿔. 안 된다. 각뿔도 전개도 펼쳤었나? 자, 아니 각뿔도 한번. 갑부를 안 펼쳤던 거 같은데. 각불. 네 개께 갑부 펼친 그 기억은 없어. 아니야 펼친 적 있어 우리. 이때 가꾸하기 싫다. 몸을 어떻게 펼쳐? 자, 각뿔이 이렇게 돼요. 우리 자, 있는데 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맞아. 아하 기억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딱 왔대요. 근데 이 녀석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체가 20인데 중점인가? 여기가 뭐 10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 맞잖아. M. 뭐 그거에 문제되는 사람 많으니까 M이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밑변이. 얘가 정사각형이어서 얼마 정도 해볼까요? 한 5 정도 해볼까요? 자, 5라는 정사각형이래요. 자, 이거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오르토. 평이 오,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하겠죠. 뭐요? 하나, 둘, 셋. 셋, 어? 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전개 동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스물토. 짱.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닌가 보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대충 숫자를 넣은 거고 실제로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이 각도가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근데 나오는 각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각이 나오겠죠. 30, 60. 너희가 아는 게 뭐야? 120도라든지 150. 90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육면체예요. 직육면체에서 잠깐만. 뭐 이상해. 불량감이지.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한 바퀴를 뺑 돌립시다. 갔다가 여기까지 여기 전선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이가 불량감이라서 했던 거 아니야? 저기네. 자, 여기까지 오면 얘가 몇 개의 면을 지났어요? 네 개. 네 개를 거쳤죠? 네 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맞아. 지금 맞아. 그래 얘는 직육면체 맞죠? 따다다다 따다다다 저걸 내가 따다다다 머리 줬어. 그래서 잠깐만 저거.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좀 했는데? 피타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야? 밑면의 둘레
이 녀석은 높이. 높이. 그렇다면 직육면체만 나올까? 원기둥 있잖아. 원기둥에서는 보통 이렇게 줘요. 얘가 이거 감지 않아요? 뱅글뱅글 돌아. 슈, 두 바퀴 정도 감아요. 슈, 호일이다. 슈. 세 바퀴는 좀 그런데. 딱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알고 소리 분류의 방향. 세 바퀴 돌았죠? 세 바퀴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면을 펼쳐. 한 번, 곱하기 3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 아니네. 세 번. 그래서 옆면을 펼쳤겠죠? 여기는 뭐야? 6파이 R이겠죠? 예. 그렇죠? 여기가 R이라면 둘레 하나, 둘레 둘, 둘레 셋. 높이는 뭐 높이 주어졌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피타.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 여기서 끝이에요.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원뿔이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중심과 구하다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쉽게 나오는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덜 쉬운 게 이거. 이거보다 좀 덜 쉬운 게 요거. 좀 까다로운 게 요거. 요 정도로 보시고.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요. 이제 아, 원뿔이 이게 가장 쉬워요? 이제 원뿔이 제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편해. 그래서 뭐 기억해라? 5성분의 반지름, 360분의 중심각 이 정도로 그냥 기억하고 가. 왜냐면 뭐 할 때마다 2분의 1 알레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아 그거 썼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저기 경시대 문제 구 있잖아요. 구요? 아 네. 구를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뭐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재밌었어. 근데 알려가지 마. 근데 걔 전개도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구는 전개도로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어. 그 맞게 막 둥그렇게 해갖고 막그 찐빵.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줄을 잘 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본의 전개도, 세계지도 다 삐꾸잖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위도, 경도 막 이렇게 보면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이게 뭐야 이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준우가 뭐 부의 전개도 만들어냈어요. 어때요? 근데 좀 있어 보이는데.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 그렇죠? 점의 이동, 평의 이동, 대칭 이동, 그리고 기본적인 5개랑 그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요 최단거리 문제까지 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